전공이 뭐예요? 저 철학입니다. 네. 띠로리. 네. 그 철학까지만은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코딩을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문과냐, 이과냐, 이게 아니라 문과와 이과의 융합적인 안목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핵심 키워드다. 안녕하세요. 민수경입니다. 네, 유메타랩 대표 서성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마 온토리를 시작하고 이렇게 최연소로 모시는 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올해 20대. 그렇죠. 진짜네. 예. 올해 27, 아니다. 오늘로 26입니다. 오늘 녹화 날짜가 그 날짜인 그렇죠. 거죠? 네. 나이 한 살 더 내려가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제일 젊은 분 아니세요, 혹시? 아,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죠.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활동하시는데 이 나이 때문에 좀 어렵고 이런 건 없으세요? 네, 뭐 크게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는데 오히려 요즘은 MZ세대들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네네네.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MZ세대의 생생한 어떤 경험담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강점이 또 있으시네요. 오늘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네. 프롬프트가 뭐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롬프트는? 아, 그렇죠. 일단 프롬프트라는 게 영어로 뭔가를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프롬프트라는 게 네.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예전에는 그 무대에서 객석에서는 볼 수 없는 공간이 딱 있어가지고 무대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무대에 섰는 배우들만. 거기 딱 사람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동작이나 저거 뭐 조명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시하는 일을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고 그걸 지시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프롬프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저희 앞에도 이렇게 있지만은 네. 기계식으로 다 대체가 됐죠. 네네. 어쨌든 이렇게 프롬프트는 뭔가를 어떤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AI한테도 지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는 AI에게 지시 혹은 우리가 뭐 질문하는 문장들을 다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이제 지시를 잘하는 엔지니어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핫한 또 분야라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아무래도 챗GPT가 네네.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화제가 된 지도 거의 뭐 반년이 그쵸, 그쵸. 지금 됐는데 챗GPT도 역시 AI고 저희가 지시나 질문을 잘 할수록 결과물이 좋게 나와요. 이런 이제 결과물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점점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일종의 그 백종원 선생님 네. 같은 분인 거예요. 요리 연구가. 음. 그러니까 제가 비빔밥을 만드는 거 하고 확 어디 뭐 저 유명한 호텔에 한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만드는 거 하고 결과물의 차이가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제가 비빔밥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막 크게 맛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잘 만드는 방법이 있죠. 집밥백 선생.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그 레시피대로 따라만 하면은 저도 호텔에 있는 어떤 이제 전문 비빔밥집 못지않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계량만 잘 맞추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레시피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그 레시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인 거죠. 네네. 네. 근데 책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챗GPT가 쏘아올린 이게 새로운 직업이라고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여기에 되게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죠. 나 이거 네.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신가요? 맞아요. 많아요. 이게 왜 제가 책 제목을 챗GPT가 쏘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역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었고 어떤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챗GPT라는 어떤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 서비스는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접근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챗봇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모델에다가 직접 우리가 뭐 입력값을 넣고 이렇게 안 해도 챗봇에 들어가가지고 질문만 잘해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할래.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니까 요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이런 질문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몸값도 꽤 높으실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는 3억에서 4억. 연봉이. 네.
연봉이 3억에서 4억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1억까지 떴어요. 네, 1억까지 떴고 이거 억대 연봉이죠. 우리가 막 코딩이나 이런 엄청나게 전문적인 게 아니더라도 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한 어떤 학습, 뭔가 이런 노하우들을 잘 개발을 한다면은 이게 도전이 가능한 영역이 된 거예요.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잘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논리적으로 말하고 정리하고 요런 어떤 작업들이 일단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전통적으로 저희가 문과에서 하던 영역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연결을 좀 그렇죠. 짓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질문, 요런 이제 창의성, 또 이런 언어적인 것들도 표현. 그렇죠. 예. 표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AI가 어떻게 답할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질문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정해진 질문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창의성도 필요하고. 굉장히 기본 또 상식이나 또 정보도 굉장히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예쁜 그림 그려줘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19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핫했던 뭐 화풍으로 그려줘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어떤 작가의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줘라. 근데 그게 이제 사전 정보, 지식이 없으면은 그런 질문조차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역량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네네.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리고 그 결과물과 관련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죠. 유리하고 또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거를 바로 앱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블로그 글 쓰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 내용을 다 저희가 코드로 작성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부분은 코드로 만들고 일부분은 AI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쵸. 프롬프트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서도 많이 찾고 뭐 3억, 4억 이런 연봉이 나오는 거죠. 뭐 업무의 효율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과치도 굉장히 좀 확연하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쵸.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네.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과생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살짝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과생들 좌절할까 봐. 네. 좌절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요. 현실에서도 저희가 사람을 만나면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공부가 당연히 필요하죠.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AI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있어야 어떤 공부가 조금 있어야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도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I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해, 이과적인 그렇죠. 어떤 소양도 충분히 필요하죠. 필요하다. 전공이 뭐예요? 저 철학입니다. 예. 띠로리. 네. 그 철학까지만은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코딩을 계속 해왔었고 여러 가지 토익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과적인 역량과 이과적인 역량이 잘 융합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과냐 이과냐 이게 아니라 문과와 이과의 융합적인 안목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핵심 키워드다. 저는 살짝 이제 내려놓지만 예.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네. 어쨌든 좀 앞서가는 분이니까 좀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드린 것처럼 어쨌든 AI 모델에 대한 원리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 기법들이 지금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국내에는 많이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해외 자료들 보면서 그런 기법에 대한 학습들도 충분히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나와 있는 프롬프트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이제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이트들 참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럼 이걸 조금씩 변형하고 구체화하면서 어떤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는 거.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라이선스를 주는 어떤 기관이 있다거나
뭐 이게 어떤 완벽하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최근에 나온 직업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래서 개인이 직접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개개인의 어떤 브랜드를, 퍼스널 브랜딩을 좀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핵심은 네. 일단 해봐라. 일단 해봐라. 당장 해봐라. 실행해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조금씩 더 보태고 네. 하면서 새로운 거 한번 시도해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만의 그런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한데 일단 해봐라. 일단 해봐라. 해보면 이제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일 그렇죠. 것이다. 네. 아,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계획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역 자체가 진짜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하는 작업들에 저희가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개개인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각자의 어떤 경로에서 지금 이렇게 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또 국내 어떤 한국어 프롬프트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표준화해서 우리 시장과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어떤 분들에게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저희가 뭐 요 책에도 제가 소개가 돼 있지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조금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앞길이 너무 창창하셔서 네, 친하게 지내요. 결론은 그거야.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